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 변화를 살펴봤는데 해수의 가장 깊은 부분을 심해층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태양빛을 받지 못해서 온도가 낮고 일정한 부분입니다. 해수의 가장 얕은 부분은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태양빛을 받아서 수온이 높은 특징이 있고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부분은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위치한 수온 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혼합층의 온도에서 심해층의 온도로 변화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해수의 또 다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쪽에 강릉에 있는 바다로 선생님이랑 은곡이랑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은곡이가 이렇게 신나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은곡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멋진 수영 실력으로 급하게 은곡이를 구출했는데 은곡이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물이 너무 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조금씩 먹어본 적 있죠? 바닷물은 매우 짠맛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성분을 살펴보면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에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이 녹아있어서 매우 짠맛이 나는데 해수에는 이것 외에도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의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염이라고 부르는데 염이라는 것은 원래 산과 염기가 만나면 생기는 물질을 염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생기는 물질이라서 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도 염이고 얘도 염이고 얘도 염이라서 얘네를 통틀어서 염류라고 부릅니다. 염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큰 그릇에다가 해수 1kg을 담아서 햇빛에 오래 놔두면 물만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만 증발하고 나서 고체 가루만 남게 되는데 이 고체 가루들이 바로 염류입니다. 이때 염류의 무게를 재봤더니 35g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염분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PSU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수 1kg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측정했을 때 얻은 양을 염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염분이란 염류의 농도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먹을 때 여러 번 끓이면 물이 없어져서 된장찌개가 점점 진해져서 짠맛이 강해지지만 반대로 물을 부으면 된장찌개가 연해져서 싱거운 맛이 됩니다. 이처럼 물의 양에 따라서 농도가 변하게 되는데요.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바다가 동해바다이고 서쪽에 있는 바다가 서해바다인데 서해바다는 강물이 많이 유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강물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은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염류의 농도가 옅어지게 됩니다. 즉 염분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해바다가 서해바다보다 염분이 더 높습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서해바다와 동해바다에서 해수 1kg씩 받은 다음에 증발시켜서 염류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동해바다에서는 염류가 92g이 나왔고 서해바다에서는 46g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동해가 염분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염류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칼륨 등의 물질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해에서는 염화나트륨 80g, 염화마그네슘이 10g, 황산칼륨이 2g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에서 나온 염류도 분리를 해봤는데 염화나트륨 40g, 염화마그네슘 5g, 황산칼륨 1g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고 보니까 신기한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서해에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과 황산칼륨의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40대 5대 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g, 5g, 1g이 나와서 40대 5대 1로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얻은 염류들의 비율도 계산을 해보니까 80g, 10g, 2g, 2로 나누면 40대 5대 1로 동일한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해수에서 얻은 염류의 양은 분명히 달랐지만 그 안에서 이 염들의 비율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해수마다 염류의 양은 다르지만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바다든 염류의 양은 다르지만 그 염류 안에서 얘네들의 비율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